사회적 책무 저버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제대로 판단하라. 남용이다. 직권 남용을 인정하라. 세상에 알려진 지 곧 2년이 됩니다. 이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뒤이어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앞다투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된다는 의미이자 새삼스럽게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이 얼마나 요원한 것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 사회적 각성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 2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며칠 전 안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재량이라니요. 대법원은 여러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량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묻습니다. 재량이란 것이 온전히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반성폭력 운동의 핵심은 잘못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위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 가해자 중심적인지 드러내고 비판하고 바꿔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량이라니요. 대법원은 재량을 말하기 전에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루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통령과 권력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볼 때 검찰 고위층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을 저질러도 조직이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개탄스럽게도 이러한 시도가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공해왔다고 할 때 어느 조직의 어느 누가 성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폭력을 문화로 덮어주는 것을 끈끈한 동료애로 학습하지 않겠습니까?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당시에 제대로 처리됐었다면 안태근 성폭력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수면으로 올라오지도 못한 부장검사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들 제대로 해결됐으면 그 다음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소위 성접대라 불리는 사실상 성착취이자 성폭력인 것들을 여전히 문화로 포장하여 즐기면서 이건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여성 피해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직 검사가 평검사를 성추행하고 공연 음란 행위를 하고 불법 촬영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검찰 내부를 돌아보십시오. 덮고 꼬리 자르게 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정 능력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기만적인 집단이라는 오명만이 더 강고해질 뿐입니다. 검찰이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검찰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은 제대로 판결해야 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수처 등 외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성폭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권리는 검찰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올바로 서야 수많은 피해자들도 사법정의라는 것을, 그것의 실현을 만나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숨고 가해자가 당당한 세상, 피해자가 일상을 빼앗기고 가해자가 득세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를 미투 이전으로 원점 회귀시키려는 후한무치한 판결입니다. 대법원발 법조계 남성 카르텔의 역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약자인 피해자가 강자인 가해자로부터 당하는 폭력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후 강자인 가해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범죄를 덮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피해자를 문제 있는 이로 몰아 조직으로부터 고립시켜 내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희롱 성폭력으로 1차 피해를 당하고 다시 조직적 2차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2018년 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고 있는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 내담자 가운데 무려 60.4%가 2차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2018년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내부를 단속하고 조직합니다. 가해자들은 먼저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쓸모없고 무능하며 행실에 문제가 있다며 비하와 비방을 시작합니다. 이런 말들은 피해자를 문제 있는 조직원으로 낙인 찍습니다. 조직 내 굳건한 남성 카르텔은 여기에서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기득권 남성들로 조직된 남성 카르텔은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침묵을 조직합니다. 상층 카르텔에서 시작된 발화이므로 조직원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혹은 소극적 동조만이 허용됩니다. 적극적 동조자들은 시작된 비방에 덧말을 붙이고 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문제 인사로 전락합니다. 피해자에게 동조하는 조직원이 발생하면 같은 부류로 몰려 매도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협력자를 사전 차단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고립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과정에서 내부 감찰을 무마하는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범죄 사실은 묻혔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포기하거나 갈등하는 사이 다음 과정이 작동됩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입니다. 왕따와 폭언, 폭행, 해고, 강등, 정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2018년도 평등의 전화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으로 상담해온 내담자 가운데 절반이 왕따와 폭언, 폭행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조직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면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쉬워집니다. 파면, 해임, 해고, 강등, 징계 등이 그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라는 위계가 분명한 조직의 특성상 빠르고 신속하게 성추행 사실을 덮고 인사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조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 판단은 다양한 정황과 판단의 근거에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해자의 인사권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렇듯 피고인이었습니다. 이 인사의 강력한 판단 근거는 피고인 본인의 범죄 사실 은폐와 피해자 내몰기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영지청으로 전보 발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 내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지지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지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에 대하여 다음 인사에서 우대한다는 취지의 경력검사 부지지청 배치제도에 대해 대법원은 인사원칙이 절대원칙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인사에서 경력검사 부지지청 배치제도를 최우선 고려하라는 취지이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검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인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재촉해야 할 정도의 가혹한 인사상의 불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정확하게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1심과 2심이 본 인사가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정면 배치됩니다. 조직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사 원칙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되묻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나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재생되는 피해 기억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조직 내 기득권 남성 카르텔과의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들에게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통로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KTX 승무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함께 대법원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후원무치한 판결을. 그리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복직 무기한 연기, 유성기업 노동자 법정 구속, 데이터법 통과, 민주당 의원실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 등을 보며 올 한 해도 겪고 이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따뜻하지 않을 것을 예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택은 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또 한 번의 절망감을 줍니다. 올 한 해 우리 여성들 또한 결코 안전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은 한 해를 맞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택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여론이 궁금하십니까? 여론과 반응은 한 가지 해시태그로 요약됩니다. 안택은 유죄. 모두가 안택은은 유죄라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분노 유발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판례가 가져올 변화와 퇴행이 문제적입니다. 첫 번째는 민호삼성 성희롱 피해 생존자와 함께한 6년간의 투쟁으로 바꾼 고평법 14조 2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언제도 인사권자의 재량은 불이익 처우를 가능케 하는 근거입니다. 나아가 2018년 7월부터 발효된 직장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해 구제되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권이 남용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다 괴롭힘과 부당 노동행위, 해고를 당한 여성 기자는 노동위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활동이 위축되도록 부당 배치하고 쌍용 자동차처럼 복직을 밀어도 인사권 남용 판례가 가져올 효과가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것입니다. 우려점은 미투 운동으로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불평등하고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힘들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했던 자들은 모두 계약 해지, 부당 배치와 부당한 업무 지시,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받으며 고립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재량을 자본과 기득권에게 위임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이며 퇴행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퇴행은 미투 운동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들에게 그만하라고, 우리 사회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안희정이 의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유죄를 받은 것은 어쩌면 더 쉬운 판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하나 처벌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로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택은의 보복성 인사권 남용에 대한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이 원하는 변화, 조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미투 운동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법원 판결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절망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부터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안택은은 유죄입니다. 사법부는 공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택은 무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것의 실현을 만나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한 언론사 여성 기자는 노동위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활동이 위축되도록 부당 배치하고 쌍용 자동 되는 인사 원칙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법원의 판단 대체 무엇인지 되묻습니다.